자신을 길들이는 방법 4. 돈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자. 당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당신은 돈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정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많은 고객과 독자에게서 이 방법으로 자기가 돈 문제에 바보처럼 대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예전에 내가 돈에게 쓴 편지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친애하는 돈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를 원한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 너는 한 번도 날 위해 있어준 적이 없잖아. 나는 널 절대 신뢰하지도 않고 널 원한다고 인정하는 게 기분 나빠. 하지만 내가 보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 난 항상 내 걱정해.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짜증나는 존재거든. 제발 이른 시일 안에 많이 나타나 주렴. 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렇게 돈과 밀고 당기는 관계였기에 적게나마 돈을 벌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내 에너지는 돈을 반갑게 맞으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 흐름을 차단하느라 다 소모되었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당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독자가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친애하는 돈에게. 내가 옆에 있을 때는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껴. 또 내가 주변에 있으면 쓰고 싶어져. 덕분에 다른 사람한테도 너그럽게 대하고 말이야. 하지만 때때로 너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곤 하지. 너는 마치 충동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연인 같아. 그래서 화도 나고 좌절감도 들어. 내가 가버리면 정말 겁이 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거든. 그러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져. 왜 나와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지 않는 거니? 친애하는 돈에게. 나는 널 사랑하고 존중한단다. 널 현명하게 쓰려고 정말 노력하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널 실망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너를 더 가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많이 하는데 멋진 휴가를 즐기고 가족을 돌보고 신뢰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살면서 너를 더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해서 문제란다. 친애하는 돈에게. 전 당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당신을 더 많이 가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색해요. 왠지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또 당신이 아주 많아진다고 해도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부 남한테 줘버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남들 눈에 멍청해 보이지 않으려고 당신이 나타나지 못하게 가로막나 봐요. 친애하는 돈에게. 난 내가 정말 밉다. 청구서를 볼 때마다 말 그대로 신체적인 고통까지 느끼게 하는 능력을 갖춘 내가 참 밉다.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볼 때마다 위가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라서 너무 싫다. 내가 나한테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싫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싶은데 너를 더 많이 벌기 위해 싫어하는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게 싫다. 너와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두려움과 분노와 후회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 아프리카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원숭이 함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돈에 관한 제한적인 생각을 고수하는 모습을 빗댄 훌륭한 은유이다.
사람들은 상자에 구멍을 뚫고 바나나를 넣어둔 다음 원숭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상자를 두고 기다린다. 상자를 본 원숭이는 그 안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집는다. 하지만 바나나는 상자에 뚫린 구멍에서 꺼내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상자에 손이 걸리고 만다. 원숭이가 손을 빼려면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되지만 계속 쥐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덫에 걸리고 만다.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전부터 자기 개발 분야에서 자주 하던 이야기다.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원숭이가 상자 안에 바나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숭이가 거기서 바나나를 움켜쥔 채 오도 가도 못한다 한들 어떻게 그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종일 정글에 죽치고 앉아 담배 피면서 카드놀이 하면서 원숭이가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린다고? 어떤 웹사이트에 가니까 원숭이를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항아리에 집어넣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항아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어쨌든 이 이야기를 활용해 보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설명하고자 하는 요점을 알려준다. 요점은 우리는 이런 헛소리를 만들어내서 믿는데 본인의 삶을 변화해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다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연관해 설명하려면 이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거기에서 거짓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빈털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무일푼 상태가 된 원인을 본인이 아닌 외부에서 찾고 안전을 추구하며 실패해서 바보처럼 보이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등등 결국에는 한 가지 결론으로 기착한다. 극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의 꿈을 더 간절하게 바라야 한다. 자신을 통제하는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는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경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장애물을 치우는 데만 열중해서 자기 삶을 변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혼자 칩거하거나 눈물과 함께 내면의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무섭지만 중요한 도약을 피하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당신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실없는 행동을 철저히 살피면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기 문제까지 찾아내니 일석이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질적인 두려움과 잘못된 생각을 발견했을 때 끝없는 자기 분석에 빠져들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사실 세미나에 참가해서 중요한 돌파구를 발견한 날에 방금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충고한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고백하려니 부끄럽다. 나는 바로 85,000달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는 않았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오래된 두려움과 의구심, 걱정에 관심을 쏟았다. 코칭 패키지를 신청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결국 회의실을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비용이 당신의 형편으로 마련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였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지만 사실 액수가 아니라 내 결단력 부족과 두려움이 문제였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으면 그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당신은 마음속에 매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당신을 매우 성공적으로 조종하며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온 제한된 믿음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중요한 힌트를 얻었을 때 주저한다면 그 친숙하고 제한적인 생각이 다시 주도권을 차지하는 시간과 공간을 내주게 된다. 망설임이라는 빈틈이 생기면 거기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핑계가 튀어나와 결심을 허물고 결국 다시 안전지대로 후퇴하고 만다. 본인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강인한 영웅처럼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챕터 5.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내가 첫 책을 쓴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한 농장에서였다. 그 농장에 있는 말과 염소 2마리를 돌봐주기만 하면 햇살 가득한 아름다운 집과 사방에 근사한 경치가 펼쳐진 큰 낙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계약 조건이었다. 나는 말이 조금 무서웠고 염소에 대해서는 깡통도 씹어먹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사실이 전혀 없었지만 그 농장이 마음에 들었고 또 원래 동물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주로 커다란 창문 앞에 놓인 소파에 앉거나 산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염소 2마리는 미닫이 유리문 앞 베란다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집안으로 들여보내주기를 헛되이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마당에서 말을 쫓아다니거나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공격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기묘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집 밖에서 지내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종종 내가 아직도 자기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는 유리문에 몸을 부딪히거나 뒷다리로 일어나 앞발굽으로 창을 두드려대기도 했다. 어느 날 시내에 나가 쇼핑하느라고 5시간 정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말이 혼자 진입로에 서 있었다. 그 말은 내가 본 말 가운데 가장 덩치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애정 결핍이 심한 말이기도 했다. 그래서 염소들과 6m 이상 떨어진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니? 차에서 내리면서 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서 염소 발굽이 유리문을 두드리는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맨 처음에는 내가 집에 없는데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빌어먹을 망했다. 어떻게? 였다. 염소들이 저러는 행동이 집 안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둘은 집 밖으로 나오려는 중이었다. 전속력으로 집에 달려들어가 염소들을 쫓아낸 뒤 제 기능을 못하게 된 문을 어떻게든 닫아 걸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양손으로 입을 막고 맙소사를 끊임없이 연발하며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아마추어 술꾼들이 가득한 유달리 방탕한 학생들이 연 파티가 끝난 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게 끔찍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도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광경이었다. 염소들은 결국 미닫이 유리문을 두드려 부수고 방충망까지 밀어젖히고 들어가서 불가능한 꿈을 이루었다. 그런데 방충망이 저절로 닫혀 집 안에 갇히자 5시간 동안 마구 날뛰면서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이들이 저지른 소행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화분이란 화분은 죄다 쓰러뜨리고 산산조각 내서 흙과 화분 조각과 식물 부스러기를 넓은 반경까지 어질러 놓았다. 그리고 주방 조리대에서 유리잔을 말리려고 깔아놓은 행주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깨진 유리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또한 모든 가재도구와 구석에 똥과 오줌을 잔뜩 싸놓았다. 내 침대와 흰 소파, 커피 테이블, 식탁, 복도, 샤워실 안에까지 배설물 천지였다. 싸놓은 오줌 양이 어마어마해서 염소들이 말까지 안에 불러들여 같이 놓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미친 듯이 긍중긍중 뛰어 벽에 걸린 미술작품까지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며 대미를 장식했다. 대체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 이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냈다. 우리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염소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자신들이 저지른 업적에 대해 느끼는 분명한 자부심에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염소들이 훌륭하게 모범을 보여준 성공 비결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씹고 걷어차고 앞다투어 공격했다. 둘째, 규칙에는 콧방귀를 뀌었다. 셋째, 안 된다는 대답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의 외침을 따랐다. 다섯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든 은유적으로든 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염소들은 집 밖에서 지내는 가축이라는 지위를 뛰어넘어 최고급 침대 시트를 경험한 동물이 되었다.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은 곧 이들이 어떤 염소보다 난폭하고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염소들은 이날의 승리로 염소들은 이날의 승리로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힘입어 정기적으로 문을 부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웃들까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마치 만취한 사이코패스 한 쌍처럼 주차된 차 위에서 뛰고 미닫이 유리문이 눈에 띄면 전부 다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정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작은 개들을 쫓아다니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거나 아무데나 오줌을 쌌다. 나는 신속하게 문을 고치고 이 집 부지를 에워싼 울타리에 난 구멍을 전부 막고 염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내 차를 거대한 합판으로 덮었지만 나와 말은 더는 예전 같은 시선으로 염소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다. 의심, 두려움. 다른 사람이 정한 규칙은 목표에 전념하는 마음과 맞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 염소의 열정을 돈을 향한 당신의 욕구와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열쇠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왜 돈을 원하는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벌어서 쓰거나 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그 돈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누군가 꿈이 크다고 말하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현 상태에 안주한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돈이 더 많아지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생기는가? 부자가 되면 당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가?
가진 재능 가운데 돈을 버는 대가로 기꺼이 나누고 싶은 재능은 무엇인가? 당신의 멋진 자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어떤 기분일까? 돈을 더 벌려면 그에 따르는 보상과 관련된 감정을 느껴보아야 한다. 감정이 곧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보지 못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머릿속에 뿌리 박힌 허튼 생각에 겁을 주고 쫓아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일에 정말 열의를 느끼고 싶고 그 일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안다면 좋은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만한 돈을 벌 준비는 고사하고 어쩌다 한 번씩 비실용적이지만 매우 귀여운 구두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려는 의욕조차 느끼지 못한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재능이 있지만 새롭고 반짝이는 재정 현실에 도달할 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정신적 변화를 꾀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려면 몸속에 크고 불타는 욕구가 들끓어야 한다. 지금까지 벌어본 적 없는 많은 돈을 벌려는 의욕이 생기도록 자신을 격려하려면 그 일에 흥분해야 한다. 그리고 돈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이 불씨가 된다. 막연한 열망은 모호한 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인 열망을 품어야만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열망이 있어야 당신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요. 머스터드는 빼고 마요네즈만 넣어주시고요. 피클, 양상추, 토마토를 얹고 빵은 롤빵으로 해주세요. 아, 저쪽에 있는 더 큰 롤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당신이 세세하게 주문한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고 기분도 좋을 것이다. 돈을 버는 일에도 구체적인 열망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돈을 더 벌면 아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만 집중한다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만 달러가 아니라 단돈 10달러만 벌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구체성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진지한 결단력을 안겨준다. 예를 들어 다음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감정적 추진력을 느껴보자. 당신은 부자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5만 달러를 더 벌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생각하고 은행 계좌에 새롭게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자신감을 느끼며 기쁨을 만끽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하지만 올해 안에 5만 달러를 더 벌고 그 가운데 4만 달러는 몇 년 전부터 결심한 주방을 개조하는 데 쓰겠다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와 같은 흥분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여러 잡지에 실린 근사한 주방 사진을 오려서 벽에 붙여놓고 공사에 소요될 총 비용을 천장 손잡이 하나하나까지 전부 계산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새로 고친 주방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공간이 주는 감각을 느끼고 음식 냄새를 맡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이는 모습을 보자. 그래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껴보자. 그리고 남은 10,000달러로 동생이 애견 미용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도와준다.
당신은 사랑하는 동생이 기쁨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뻐 날뛰고 싶어진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삶에 깊은 의미가 생겨난다. 독자들에게 들은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이 돈을 벌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렇다. 내 힘으로 빈털터리 신세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다. 돈이 많을수록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물 구조 단체에 매년 수천 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필수품을 사는 데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에도 가고 마음에 드는 옷도 사고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외식도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근사한 선물을 주고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내 딸이나 고통받는 여성, 특히 남자에게 학대받으면서도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저축해둔 돈을 생각하면서 밤에 편히 잘 것이다.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조기 퇴직, 야호.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과 손을 잡자. 염소들이 내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뒤 집을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기까지 며칠이나 걸렸다. 그리고 내 아우디에 덮어놓은 합판을 걷어차고 그 위에서 탭댄스를 추는 바람에 보닛을 교체하느라 또 $1,000가 들었다. 하지만 염소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말도 안 되게 귀여울 뿐만 아니라 염소니까 말이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어딘가에 올라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뭘 망가뜨릴까 궁리하는 것이 이들의 천성이다. 그러니 이 염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 개가 까마귀를 보고 짖는다고 화를 내거나 이탈리아 출신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음식 외에는 전부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것뿐이다. 살아있는 생물에는 모두 자기 본성의 일부인 어떤 특징이나 성격이 내재한다. 즉, 이런 특성은 원래부터 우리가 지닌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다. 새들은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친다. 지금 커피숍에서 내 옆에 앉은 남자는 그래놀라를 손을 이용해 먹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경우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신을 비난한다. 그리고 일은 쉽게 풀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다 힘들기만 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며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의 말에 따라 힘겹게 삶을 헤쳐나가는 상황에 처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질 수 있다. 반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진정한 미래상을 발견하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일이 훨씬 쉽게 풀리며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온다. 물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눈앞에서 일이 잘못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학습 경험은 언덕 위로 바윗돌을 밀어 올리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 잘하는 일, 푹 빠져들 수 있는 일, 몇 시간 동안이나 똑같은 자세로 앉아 열중한 탓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 발에 감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의무감이라는 두꺼운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대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보자. 우리는 성공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일을 불신하거나 자기에게 쉽게 다가온 일은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을 것이므로 진지하게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 중에 오랫동안 광고 책임자로 일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이 일을 정말 싫어했다. 그와 나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그는 정말 뛰어난 연기자였다. 항상 배꼽 빠지게 나를 웃겼다. 예전에 내가 참석한 파티가 재미있었던 이유도 다 친구 덕분이었다. 그는 파티 출입구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운 인물이 도착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심으로 만든 확성기로 그 사실을 알렸다. 한때 젠 애킨슨 가족의 옆집에 살았던 캐서린 애킨스가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도록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장기 자랑이나 음악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파티에 온 손님들은 그가 크래커에 치즈 스프레드로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기꺼이 모델이 되어 주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유대교 성인식부터 록밴드 공연에 이르기까지 온갖 행사의 진행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계속 받았다. 그런 작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해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일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일에 수고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첫째, 일하면서 자기도 즐겼으니 돈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행사에 끌어모으거나 무대에서 농담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덕분에 그는 몇 년 동안 투잡을 뛰었다. 하나는 정말 싫지만 그래도 돈을 받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돈을 받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 때문에 갔던 한 기업 광고 행사에서 전문 사회자를 만났다.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받으며 일했지만 내 친구보다 전혀 재미있거나 매력적이지도 않았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실력이 형편없는 그 사회자 때문에 심하게 열받은 내 친구는 마침내 자신의 훌륭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 돈을 받기 시작했다. 또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다. 덕분에 지금은 전문 사회자로 매우 인기를 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대담함 덕에 그는 싫어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익살꾼이 되어 돈을 벌며 시간을 보낸다. 마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다. 그러니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르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자. 자기 마음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동안 치명적인 양자택일 현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명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사회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일깨워주며 돈 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며 마음껏 즐겨보다는 조심해라고 외치는 것을 좋아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재미있고 자유롭게 사는 인생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든가 돈을 벌든가 휴가 여행을 가든가 자동차 대출금을 갚든가 둘 중 하나만 택한다는 이야기다. 이 무슨 하품나는 소리란 말인가? 아끼고 절약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삶을 확대하고 성장시켜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려한 경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훌륭한 어머니가 된다. 세상을 여행하면서 동시에 자기 사업을 운영한다.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치킨 윙도 먹는다. 가장 중요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게 표현된 본인의 삶을 상상해 보면서 자기 마음을 밝혀주는 것들을 파악할 때 구두쇠처럼 굴지 말자. 풍족한 지구에 살며 원하는 금전적 현실을 전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이를 통해 가장 경이로운 자신의 모습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당신이 영광스럽게 성장하길 바라는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안전지대에 있는 자신을 끌어내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최고의 삶을 창조한다는 이 문제를 더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아는데 당신은 전에 산도 옮겨보았다. 당신의 희망이 무엇이든 정말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쩌면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상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꿈을 품은 채 머나먼 땅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 당신의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불을 손에 넣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한동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자. 돈에 미친 사람들. 부자가 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믿은 덕에 7만 5천 달러를 번 32살 애니타.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고 흥미로운 인생의 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품었던 생각이다. 하지만 그 목표에 집중할 때마다 왠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직장을 관두려면 가계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택용자금은 거의 다 상환한 상태이고 자동차 대출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는 해도 이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채를 모두 합하니 7만 5천 달러쯤 되었다. 좋다. 이제 7만 5천 달러를 마련하는 목표가 생겼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7만 5천 달러를 구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뭔가를 팔아서 그만한 액수를 버는 것도 불가능하네. 그러자 내 목표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결국 두려움에 떠는 것을 그만두고 75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75라는 숫자에 대해 명상하고 일기장에도 온통 7호를 적었다. 그러면 무언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빌어먹을.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돈을 찾지 못한 곳이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전부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어딘가에 말이다. 그러다가 퍼뜩 1999년에 어느 신생회사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대가로 주식을 조금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현재 그 회사는 상장된 상태인데 내가 받은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우리 집 서재에 쌓인 파일 더미 어딘가에 그 주식 정보가 파묻혀 있을 텐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손쉽게 그 파일을 찾았고 주식의 현재 가치와 파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 주식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한번 알아보기는 해야 했다.
펀드 매니저는 매우 친절하게 주식 판매 과정을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200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주식이 지금은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과연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다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 바로 75,000달러였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 매니저가 액수를 말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말도 못하게 흥분해 있다. 정말 조잡해 보이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 당신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